60대 남자 어르신이 노인이 80대 여자 부모님 엄마를 살해해서 트럭 적재함에 싣고 다녔다. 트럭 적재함, 트럭이 짐칸 있잖아요. 거기다 싣고 다닌 거예요, 엄마를. 그 적재함 보면은 이제 연료 탱크 위쪽에 이제 구체적으로도 나오대. 거기에 싣고 다녔대. 왜 죽였냐, 엄마를. 80대 된 엄마를. 엄마가 더군다나 시장에서 노점상도 하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어떻게든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엄마를 왜 죽였느냐. 참 슬픈 일이죠.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. 이 엄마가 노점상에서 하여간 물건을 팔고 있었어. 이 아들은 트럭을 갖고 있었어. 이 엄마는 등급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고 이 아들은 생계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. 시골이니까. 시골은 보통 내 집에서 살잖아요. 그 시골에 의외로 그 의료보험은 일종이지만 생계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. 내 집에 살고 트럭도 있어. 돈은 한 푼도 없어. 왜? 65살이 되면 기초연금, 65살이 되면 기초연금이라는 건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 10년 전이죠. 내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주의예요. 신청을 해야 되거든. 내가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기초연금을 한 달에 30몇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시골 분들은 신청을 안 해.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다 주겠지. 국가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줍니다. 권리에 잠자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던데 안 줘요. 안 줘. 어쨌거나 안 줍니다. 때문에 이제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. 물론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죠. 근데 그걸 별도로 하고라도 시골의 어르신들은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을 수 있다. 왜?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거든요. 네가 65세 됐으니까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공지가 딱 뜬 다음에 올해 신청하면 네 나이 되면 줄게 라고 했는데 신청을 깜빡 못했어. 혹은 안 했어. 그럼 안 줍니다.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있다가 신청을 했어. 그러면 3년 그 전에 있는 것도 안 줍니다. 그때부터 주는데 그나마도 5년이 넘었는데 왜 나는 안 주지 하고 지나갔어. 그럼 영원히 못 받습니다. 기초연금을. 혹은 이제 또 재산이 있어.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남편도 재산이 있어. 집이 있어. 내 이름으로 혹은 집이 있어.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. 어쨌거나 이 할머니가 이제 살아가려고 아들은 이제 65세가 안 됐을 수도 있죠. 그럼 왜 생계지원을 못 받느냐? 생계지원은 당연히 못 받죠. 이 트럭이 있잖아요. 이 트럭이 있고 또 이 아들은 일용직 근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트럭을 가지고. 그러니까 트럭을 계산을 해요. 트럭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면 이제 시가가 1000만 원이라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훌쩍 기본 그 생계지원금을 넘어가지요.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아들은 이제 일도 끊겼어. 겨울에 요즘 일 없잖아요. 노가다 하시는 분들 일 없습니다. 엄마도 이제 아파서 시장에 장사를 못해. 그런데 그럼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. 생계지원금도 안 나오는데. 엄마는 또 등급도 없었을 거야. 등급. 어디 요양원이든 시설에 가서 계시려면 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치매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. 라고 하지 등급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. 왜냐면 치매는 병원에 가면 이제 치매를 진단하고 아이고 치매예요. 심각하네. 라고 약은 주지만 등급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. 치매가 아니라 등급은 또 건강보험센터 협회에 등급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급평가위원회가 나오잖아요. 나와서 이제 오른손 올려봐라, 왼손 올려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어르신이 뭐하고 직업은 있습니까? 나 시장에서 장사해. 장사하신다고? 그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시군. 오른손 올려보세요. 아이고 그래요. 내가 시장에서 물건 싸도 오른손. 왼손 올려보세요. 왼손. 고개 돌려보세요. 돌려. 오늘이 며칠이죠?
아이고 1926년 날짜는 잘 모르겠어. 날짜 정도야 어르신들이 잘 모르지. 어르신은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? 아이고 여기 한국이지 뭐 어디요. 내가 뭐 중국에 살아봤어. 다른 나라는 가보지를 않았어. 나는 평생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. 여기 이 동네 이름이 뭐죠? 어디야 이 동네라니까. 그럼 여기서 몇 년 동안 사셨어요? 나 결혼하고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았어. 남편 이름이 뭐죠? 또 언제 돌아가셨죠? 아들은 누구지? 이름은 뭐죠? 몇 살이죠? 무슨 일 하세요? 띵, 등급 안 나오죠. 등급은 그럼 재심사 신청을 해야 돼. 재심사 떨어지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돼. 1년. 통상은 2년이지만 이 어르신은 이제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고 1년 있다 다시 재평가 재심사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. 근데 또 안 돼. 왜? 이 어르신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계속 기어서라도 시장에 나가서 그 좌판에서 뭔가 1,000원이라도 2,000원이라도 벌죠. 요즘에는 장사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나 봐요.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500원 받았어? 250원. 근데 장사를 하고 있으면 등급이 나오겠어요? 안 나오지. 5,000원 받고 2,000원 내주면 뒤야. 그러면 3,000원짜리 물건 팔았을 때는 5,000원 받았어. 10,000원 받았어. 어떻게 하시는가요? 5,000원 받았으면 2,000원 내주지 당연히. 10,000원짜리 받았으면 7,000원 내주는데 뭐 내가 그것도 못할 감시? 띵! 안 나오죠. 이 아들과 어머니는 살기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취매인데 자꾸 밖으로 나가서 뭔가 팔겠다고 하세요. 아들과 어머니들이 많이 싸우죠. 근데 이 나이 80의 치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어르신은 개벼 정도가 아니라 기운이 없어요. 기운이. 몸 육체가 개볍다라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그냥 숨을 깔딱깔딱깔딱 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. 난 의사가 아니니까. 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무슨 짓만 하면은 후다닥 돌아가시겠죠. 아들은 엄마한테 제발 시장에 나가서 그거 하지 마라. 왜냐면 나도 지금 돈을 못 버니까 고통스러운데 엄마가 60대인 나를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벌린다? 이 아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. 동네 사람들도 처참하다고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비참하고 처참하다고 느꼈겠죠. 이 아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죠. 근데 막상 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돈도 없어.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장례 치를 돈도 없는데 장례 치를 돈도 없으니까 당연히 엄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다가 또 못 놓고 남들한테 발견될 것이니까 이제 돌아가신 건 자기 책임이니까 트럭에 싣고 다녔겠지. 트럭에는 어머니만 실은 게 아니라 각종 공사하는 잡동사니가 많으니까 쉽게 눈에 안 띌 것이니까. 그러나 탈로가 났죠. 이런 경우가 이 아들에게만 있을까요? 실종된 노인이 이 아들의 엄마만인가요? 참 이런 복지 사각지대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참 무서운